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3년 전쯤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이 그 당시에 한참 유행하던 휴대폰에 장명 어플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 여기저기서 감명을 해보면 너무 잘못된 이름이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니까 과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열심히 봤어요. 그 부모님의 타고난 기운과 균형을 내서 또 아이의 기운하고 같이 판단을 해봤더니만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아주 엉터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님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할머님한테 조금 하고 나니까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이런 장명 어플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라 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장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주학을 하는 그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하는 학문이 장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장명을 하기 위해서는 두 부모님의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부모님의 사주를 분석한 것을 결합할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결합을 해서 아이의 기운과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주를 완벽하게 공부를 한 사람들만 장명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장명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장명을 이런 어플에 기대서 한다고요? 여러분들 왜 시장 같은 데 가시면 몇천 원짜리 옷이 굉장히 많죠. 그 옷이 몇천 원 하는 이유는요, 싸구려 천을 가지고 공장에서 막 찍어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천 원의 가치밖에 없잖아요. 그 옷은 그냥 함부로 막 입는 옷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최고의 디자이너가 제작을 하고 만들어낸 옷이라면 몇천 원을 할 이유가 없겠죠. 아마 몇백만 원 할 거예요. 그죠? 그 옷이 몇백만 원을 하는 이유는요, 최고의 천을 썼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죠. 장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만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플로 하게 되면 부모님의 기운을 전혀 고려할 수가 없을 거고요, 또 아이의 타고난 기운도 완벽하게 고려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몇천 원짜리 막 입는 옷의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몇천 원짜리 옷을 사놓고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산 그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그 옷의 효과를 바라려고 하니까 엉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몇천 원짜리 옷을 사놓고 몇백만 원짜리 옷의 효과를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후천운을 만드는 정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고요? 한 사람의 후천적인 성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 성격이 내가 타고난 기운과 맞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무한하게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 성격이 내가 타고난 기운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기의 기운을 전혀 발휘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기에 우리 조상님들은요, 개인적으로 절대로 하지 않는 개인 의식까지 치러가면서 이 장명의 중요성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장명례 보여드렸죠, 그죠? 이렇듯이 우리 선조분들께서는 의식까지 치러가면서 이 장명의 소중함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우리 선조분들의 뜻을 전혀 못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일제시대 때 왜곡 변질되다 보니까 이 장명의 소중함이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장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논문에서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수도 없는 학회지에서도 소리가 사람의 건강과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거의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소중한 이름을 부모님 자신들의 이름이라면 이렇게 쉽게 어플에 기대서 짓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수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그죠? 전국에 유명하다는 데는 다 찾아가서 제일 좋은 이름 얻어오려고 할 거예요. 자기 이름은 그러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이의 이름은 싸구려 장명 어플에 돈 몇만 원짜리 이런 어플에 기대서 그렇게 짓는 그런 부모님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만일 학교 문방구에 싸구려 불량식품을 과대 광고를 해서 애들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그 식품을 사 먹고 탈이 났습니다. 자,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럴 경우에는 애들이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문방구 주인의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애들이 아니고 어른이라면 얘기는 다르겠죠. 어른의 잘못인 겁니다. 왜? 인지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이런 싸구려 어플에 기대서 불량 제품을 샀으니까 그것은 성인의 잘못인 거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엉터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할머님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했었던 거예요. 저 의외로 못했습니다. 모진 소리 할 때는 굉장히 모진 소리 잘합니다. 그래서 이 장명 어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만 소리 오행의 구성은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80년대 이전에 다 사라진 그 초성의 상생론을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초성의 상생론이라는 것이 초성이 이어져 있으면 좋은 거고 초성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엉터리 이론인데 그걸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떤 이론들이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또 3원의 오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원 오행 역시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아기가 타고난 기운과는 전혀 별개로 그냥 이어지면 다 좋은 거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무조건 나쁜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싸구려 옷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옷을 그냥 찍어 놓고 이 옷은 무조건 좋은 거고 애한테 맞춰서 짓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게 되는 거죠. 애 타고난 기운이 서로 대립되는 구성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또 있을 거고요. 이어져 있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좋은 거고 이건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정해진 엉터리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이 어플이라는 것을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정도 인공지능의 수준 정도 된다면요, 저도 인정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싸구려 프로그래밍 된 이런 어플들은요, 그런 것들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겠죠. 마치 초등학생 사칙 연산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대학교 미분적분을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겠죠. 절대 여기에 연산 능력은 이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두 부모님의 균형에 한 아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서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어느 쪽으로 치우치도록 만들어줬을 때 부모님의 균형을 고려치 않고 아이의 기운만으로 치우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시선은 기울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의 균형은 깨어지게 될 거고요. 그 균형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의 성취운 또 부모님의 행복운 역시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 이름을 잘 짓고 나면 부모님이 성취하고 부모님이 번영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고요. 애 이름을 잘못 짓고 나서 부모님이 나빠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 이름을 지으러 갈 때 반드시 부모님의 생년월일시와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플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또 애기의 기운 역시도 맞춤형으로 고려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기대고 있으시다는 거죠. 이러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몇천 원짜리 옷을 사고 몇백만 원짜리 옷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철칙이 있더라고요. 절대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비싼 것이 좋은 겁니다. 비싸게 만든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싸게 만든 것이고요, 싼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싼 가격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곳에서 만들어지는 철칙이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후천운을 결정짓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아주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자녀분들의 그 소중한 후천운을 결정짓는 이름들을 이렇게 지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먼 훗날 인공지능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컴퓨터가 장명 어플로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대도 좋을 것이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조잡하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이런 엉터리 어플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분들의 이름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그 사랑하는 깊이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후천운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기세를 다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이름을 잘 짓고 나면
부모님 역시도 아주 좋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다시는 여러분들 이런 엉터리 어플에 기대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라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